NBA 선수들은 정말 빡빡한 일정을 견뎌야 합니다. 정규 시즌만 해도 25주 동안 82경기를 치러야 하고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할 경우 최소 98경기를 소화해야 하는데요. 이런 빡빡한 일정을 매년 반복하다 보면 정말 뛰어났던 스타 선수들도 15년에서 20년가량을 끝으로 은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NBA 데뷔를 해서 2000년대 초반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로 군림했고 현재 2020년까지 22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덩크슛의 제왕 빈스 카터입니다. 그가 어떻게 매년 괴물같은 선수들이 등장하는 NBA 무대에서 만 43세의 나이에도 20대들과 같이 뛸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거친 소속팀만 8개인 덩크왕 빈스 카터의 NBA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빈스 카터는 1977년 1월 26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터가 7살이었을 때 교사로 일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동료 교사와 재혼하게 되면서 카터는 부모님이 둘 다 선생님인 가정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중 카터가 재능을 보인 쪽은 음악과 운동 모두 예체능 계열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소속되어 드럼 연주를 담당했고 운동은 배구와 농구 두 종목에서 모두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농구팀을 플로리다주 챔피언으로 이끌었고 최고의 유망주들만 뽑힌다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에도 선정되면서 많은 대학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마이클 조던이 다녔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무대에서 카터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는데 탁월한 점프력으로 꽂는 덩크는 갓 들어온 신입생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카터는 팀을 2년 연속 파이널 4까지 진출시키는 저력을 보여줬고 2학년 과정을 마친 뒤 1998년에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1라운드 5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앞에서 4픽으로 뽑혔던 대학 동기 앤트완 제미슨과 트레이드가 되면서 카터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키 시즌 당시 NBA는 6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직장 폐쇄로 이어지면서 데뷔는 무기한으로 미뤄졌는데요. 다행히 1999년 1월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고 2월부터 리그가 시작되면서 카터도 NBA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몇 개월을 쉬면서 컨디션 조정에 실패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카터는 대학 시절에 보여주던 그대로 코트 위를 날아다니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단 후 4년간 승률 4할도 넘기지 못하던 약체팀은 82경기를 치르고도 16승에 그쳤던 작년보다 7승을 더 거뒀는데요. 이러한 토론토의 상승을 이끈 카터는 정규리그가 끝난 뒤 신인왕을 차지했고 팬들은 호쾌한 덩크를 선보이는 그에게 에어 캐나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2년차 시즌에는 새로 완공된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훌쩍 성장한 기량을 보여주었는데 성공률 40%의 3점 슛을 장착하면서 평균 득점은 25.7점으로 작년보다 7.4점을 더 끌어올렸고 작년부터 함께한 팀 동료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루키 시즌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활약으로 포스트 조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2년차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내니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최다 득표로 올스타전 주전으로 뽑혔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전매 특허를 한껏 뽐낼 수 있는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360도 윈드밀 덩크를 간지나게 성공시키면서 NBA 동료들까지 놀라게 만들었고 해설자는 다 끝났으니 집에 가자는 환호를 연신 외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카터는 아직까지 회자되는 만점짜리 덩크를 수차례 선보이면서 시들해져 있던 덩크 콘테스트를 완전히 부활시켰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카터의 활약에 힘입어 토론토는 45승을 거두고 동부 6위로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뉴욕 닉스에게 토론토는 매경기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프 시즌 중에는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 참가해 프랑스전에서 2m 18cm의 센터를 뛰어넘고 덩크를 성공시키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무시무시한 운동 능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0001 시즌, 토론토는 트레이시 맥그레디를 올랜도로 트레이드 보내면서 카터의 팀으로 완전히 굳어졌는데요. 팀은 정규리그 47승 35패를 거두면서 구단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고 동부 5위에 올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뉴욕 닉스를 마주했는데 카터는 4차전에서 32득점을 폭격하는 등 팀의 1옵션으로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접전 끝에 최종전 승리를 따내면서 3승 2패로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앨런 아이버슨이 이끄는 필라델피아였고 카터와 아이버슨의 쇼다운에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차전에 아이버슨이 54득점, 3차전에 카터가 50득점을 뽑아내는 등 둘의 화력전으로 시리즈는 팽팽하게 흘러갔는데요. 3승 3패로 7차전을 치르게 된 상황. 7차전 당일에 카터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고 졸업식에 빠지기 싫었던 그는 낮에 전용기를 타고 졸업식에 갔다가 오후에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무리한 행보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7차전에서 카터는 야투부진으로 고생했고 토론토는 1점 차로 패배하면서 너무나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4년차 시즌 친정팀 토론토도 팀 내 슈퍼스타인 카터와 6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하킴 올라주원까지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챔피언 경쟁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차세대 조던이라고 불렸던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3년 연속 최다 득표로 올스타에 뽑혔는데요. 그러나 폭발적인 점프력을 보여주던 카터는 2월부터 무릎 부상에 시달려왔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시즌 도중 하차하게 되면서 토론토의 우승 도전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복귀한 후에도 카터는 잦은 부상에 시달렸는데 또다시 무릎 부상으로 33경기에 결장했고 시즌 중반에 복귀해 43경기를 소화했지만 시즌 후반 뉴저지 네츠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연이은 부상으로 서서히 기량이 꺾일 우려가 있는 카터와 03-04 시즌도 함께했지만 동부 1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고 오프 시즌의 카터는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12월 시즌 중에 뉴저지 네츠로 트레이드되면서 카터는 두 번째 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제이슨 키드는 내년에 우리 팀은 적응기를 거쳐 더 나은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우승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는데요. 카터는 시즌 도중에 합류했음에도 금방 팀에 적응하면서 평균 27.5득점을 뽑아내면서 슈퍼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리처드 제퍼슨과 제이슨 키드가 힘을 보태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공룡 센터 샤킬 오닐과 당시 신예 가드였던 드웨인 웨이드가 활약한 마이애미 히트에게 내리 4연패를 당하고 탈락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좀 더 상승한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2라운드에서 또다시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팀 성적에 07-08 시즌 제이슨 키드는 댈러스로 트레이드되었고 리처드 제퍼슨마저 미러키로 트레이드되면서 카터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카터가 팀의 리더로서 평균 20득점은 꾸준히 해주었지만 폭발력은 예전보다 많이 사그라들었고 네츠는 동부 10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저조한 팀 성적에 리빌딩을 마음먹은 네츠는 08-09 시즌이 끝난 뒤 카터를 올랜도 매직으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를 연고지로 하는 올랜도에서 우승을 위해 드와이트 하워드와 열정을 불태웠고 동부 2위라는 높은 순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샬럿과 애틀랜타를 모두 시리즈 스윕으로 잡아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밟은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서는 동부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우승에는 실패했고 다음 시즌 초반 올랜도는 카터를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해버렸는데요. 피닉스에서는 주전과 후보를 오가면서 51경기를 소화했지만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곧바로 팀에서 방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댈러스 매버릭스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NBA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쌓인 경험치를 바탕으로 노련한 식스맨으로 거듭났고 3년간 평균 10득점 이상 꾸준히 넣어주면서 팀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8위로 진출한 2014 플레이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3점 버저비터로 3차전 승리를 견인하는 등 베테랑으로서 진면목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접전 끝에 3승 4패로 탈락하고 댈러스와 계약 기간이 끝난 카터는 오프시즌에 멤피스와 3년 계약을 맺으면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벤치 멤버로서 짧은 출전 시간만 소화했습니다. 카터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멤피스의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 멤피스를 3년 동안 꾸준히 플레이오프로 인도했습니다. 멤피스와 3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은퇴하거나 우승 대권에 있는 팀에 합류하지 않고 출전 보장이 되는 리빌딩 팀인 세크라멘토 킹스와 미니멈 계약을 맺으면서 만 40세의 나이에도 여전한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카터는 아직도 NBA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면서 22번째 시즌을 즐기고 있습니다. 카터가 데뷔하던 98년에 태어나 현재 같이 한 팀에서 뛰고 있는 트레이 영은 제발 이번 올스타전에 카터를 덩크 콘테스트에 출전시키자 라는 말을 남기면서 대선배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과연 2000년대 초반 NBA 최고의 스타이자 덩커였던 빈스 카터는 이번 2020 올스타전에 초청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일 그의 NBA 커리어가 얼마나 화려하게 마무리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